안녕하세요. 2019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재와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 교재를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잘 되어 있는가, 합격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잘 되어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같이 보시겠어요? 자, 일단 1번입니다. 연계교재는 과연 몇 회독을 해야 될까 궁금하다. 2번, 이미 풀어본 문제라서 답이 기억난다면 더 이상 풀지 않겠다. 3번,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에 슬럼프가 올 수 있으니까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하겠다. 4번, 특정 과목이 혹은 특정 개념이 유독 암기가 안 되면 대체 왜 안 될까 고민을 해본다. 5번,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 적이 있다. 6번,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울다가 잠든 적이 있다. 여러분은 과연 몇 개나 해당 사항이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차이에 대한 글을 제가 여러분한테 맞게 한번 심리 테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합격생들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연계교재는 몇 회독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가 아니라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미 풀어서 답이 기억나면 더 이상 안 푼다가 아니고 선지까지 기억나도록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슬럼프가 오지 않게끔 방법을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왜 암기가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될 때까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더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울면서 잠드는 게 아니라 울면서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저 어떻게 하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가짐을 달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 독해 연습 교재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틀리기 쉬운 유형들,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지문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문장 번역에만 치우쳐 왔다면 이제는 정보 소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실제로 교재에 나온 해설지의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특별한 특성과 행동이 그 상황의 고유한 특정 결과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람들에 관해 귀인 분석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 완벽한 번역이죠. 완벽한데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분석하고 소화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이성의 원리에 대한 글이구나. 특이성의 원리라는 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특정 결과가 온다. 내가 때리면 제가 운다. 이런 식으로 짝지어지는 거, 그게 특이성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특이성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원인이 왜 그럴까? 귀인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구나. 이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보를 소화하면서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존의 습관을 좀 버리시고 나무가 아니라 숲을 먼저 보는 독해에 대해서 눈을 좀 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특강이랑 구성면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일단 마음을 토닥이는 한 줄로 우리 마음 정비하고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지문 분석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이 숙제로 이미 정답의 근거를 찾아오셔야 하는데 그것이 저와 얼마나 일치했는지, 그냥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아가 아니라 지문에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음을 저랑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요. 그 다음 지문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눈에 다 정리하기 좋게 한눈에 쏙 리뷰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중 예감을 통해서 문제가 달리 출제된다면 수능에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혹은 내신에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살펴볼 거고요. 꽃이 되는 이름은 여러분이 꾸며주는 코너거든요.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예쁘게 잘 포장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쉬운 단어의 힘은
혼동하기 쉬운 어휘 혹은 다의어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냥 이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내드리는 숙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숙제라도 올리면서 저랑 한마디라도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코너이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독학재수를 하고 있는데 진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면 선생님이랑 댓글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가끔 그런 걱정도 해요. 제가 너무 길게 써서 선생님 힘드시죠?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드니까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진짜 연계교재 시작되면 침대에서 안 자거든요. 못 일어날 것 같아서 항상 바닥에서 진짜 불편하게 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공부 덜 하시면 저 진짜 속상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 제곱 풀어보세요. 시간을 처음에는 좀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넉넉히 드릴게요. 2분 정도 잡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은 답 많이 못 찾을 수 있고 지문 많이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시간에 대한 동물적 감각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느꼈던 난이도를 표시를 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아니라 지문에 대한 난이도를 표시해 주세요. 지문이 진짜 어려워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여러분만의 별점으로 표시해 주시고 나중에 시험이 임박했을 때에는 그 중요 지문들만 볼 겁니다. 다 처음부터 볼 시간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시간 제한 없이 정독하는 단계. 사실은 이게 이 연계교재 공부에 있어서 가장 꽃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찾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해설지는 보지 마세요. 최대한 고민하면서 해석해 보시고 정답의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색깔펜으로 표시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랑 강의 통해서 맞춰보고 시험 직전에 복습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예습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영어 독해 연습 교재는요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서 문장 해석 자체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기본기가 약하니까 조금 더 시간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듣기 전에 자료실에 가셔서 만점 노트 한번 출력해 보세요. 오른쪽 보조단에는 단어 뜻 다 찾아져 있고요. 그리고 지문이 영문 순서대로 직독직해되어서 모두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합격까지 가는 남은 기간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올 겁니다. 3월 학평이 끝나고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러면서도 내 성적이 내 맘대로 오르지 않을 때 분명히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순간들은 여러분 곁에 머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강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만나요.